광고 없는 요금만 가입한 건데 그 요금을 가입하면 동시에 구글 뮤직 스트리밍 이거를 강제로 네. 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게 대표적인 불공정 시장 행위 중에 하나인 끼워 팔기죠. 강제로 끼워 팔기. 딴 나라에서 해주는 거 왜 우리 안 해줘? 이거를 좀 더 점잖은 용어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힘센 외국 기업에게는 칼 뽑지도 못하고 합의해줬고 대통령 보시기에 보기 안 좋더라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대통령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 거기에 웹툰에 쫙 그냥 거기를 다다다다다 털은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는 이거 했습니다를 보여주는 게 자기의 그때 미션이었어요. 진짜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보다는 대통령 보시기에 안 좋더라. 오죽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위와 이 신뢰와 실력이 땅에 추락했으면 같은 정부기관 내에서 야 공정이 자제해, 은행 가지고 건드리지 마. 자중에 너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 민생 걱정하는 시간입니다. 경제 썰전 오늘도 함께 해주실 세 분 모시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박신입니다. 그리고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압권 권순우입니다. 네, 압도적 권순우의 압권이죠. 네, 저희 유튜브 채널 이름입니다. 네, 권순우 기자님 함께하시고 우리 신혜영 기자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신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경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은 보험 몇 개 정도 가입을 하셨을까요? 보험이요. 예, 한 3개 정도 있는 것 3개? 같은데요. 네네네. 많지는 않으시군요. 많지 않죠. 정리를 한번 하신 거예요? 보통 이제 막 예. 부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너무 많죠. 네. 신입사원 때 주위에서 친구들이 아, 부탁하고 그렇죠. 안 들어줄 수 어머니가 없고. 개모임 한번 나갔다 오면 들어오시고. 네. 계속 뭐 한 2만 원, 3만 원씩 내다 보면 그렇죠. 이게 진짜 내가 제대로 사고 있는 건가? 이게 좀 맞습니다.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낭비가 심해요. 낭비가 심합니다. 한번 컨설팅 받으셔야죠. 그럴 때 바로 네. 착한 보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보험은 전문 설계사와 또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묻지마 보험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험료를 정확하게 측정해주고 내가 내고 있는 게 정확하게 나의 삶을 잘 보장해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라는 거고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이 귀찮은 일들을 다 해드립니다.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를 하는 뭐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재물보험 등등 여러 모든 보험이 상담 가능하니까 항상 1644-1236, 1644-1236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물어보면 돈 내요? 물어보면요. 예. 보통은 돈 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돈 절약해 주는 거니까.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공짜로 무료로 상담을 다 해드립니다. 물론 그 뒤에 뭔 마케팅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상담 무료입니다. 예. 네이버에서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또는 1644-1236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제썰전 뭐 여러 아이템들이 있는데 우리 신영 기자님은 뭐부터 좀 가면 좋겠습니까? 공정위부터 공정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아, 네. 예, 여기 제가 이걸 몰랐더라고요. 뭐죠? 구글이 이렇게 끼워 팔고 있는지도 아, 네. 몰랐어요. 일단 그 이용하고 계시죠? 그 서비스.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쉬기가 쉽지 않은데 그 서비스가 네. 그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네. 그거 지금 안 하고 계시는군요. 아 그거 뭐 이렇게 핸드폰 약정 같은 거 할 때 몇 달 껴주잖아요. 아, 그걸로 그렇죠. 쓰다가 네. 끝났는데 네. 그 다시 하기가 좀 귀찮아가지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귀찮은 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귀찮은 걸 너무 싫어해. 네. 여튼 아무튼 근데 그 네. 구글 프리미엄을 쓰면 유튜브 뮤직을 원래 저는 약간 혜택처럼 주는 건 줄 알았는데 네. 혜택이 아니라 그냥 끼워 판 거였다면서요. 아, 네. 거기 이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뮤직이랑 그다음에 프리미엄 요거 서비스가 같이 붙어서 그 가격인 거군요. 네. 근데 그거를 분리하기로 했어요? 지적을 했죠 공정위가. 예. 네. 네. 그 얘기 이제 해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유튜브 보면은 중간중간에 광고를 봐야 되잖아요. 네. 아 근데 그거 싫어. 나 광고 없는 요금, 프리미엄 요금 가입할 거야. 네. 그럼 나는 광고 없는 요금만 가입한 건데 음. 그 요금을 가입하면 동시에 구글 뮤직 스트리밍 이거를 강제로 네. 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게 대표적인 불공정 시장 행위 중에 하나인 끼워 팔기죠. 강제로 끼워 팔기. 끼워 팔기예요. 그렇죠. 내가 사고 싶지 않은데 이거 살려면 이거 같이 사야 돼. 아니 쿠팡 그 예. 뭐 이용하면 쿠팡 플레이 무료로 봐주고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정프로님 예리하게 들어오셨습니다. 나 그거 있는 것 같은데 쿠팡에 뭐 이렇게 무슨 프리미엄 뭐 하면 네. 그러면
쿠팡 쿠플, 플레이, 쿠팡 쿠플, 플레이. 그거 네. 이제 공짜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끼워 팔기의 개념을 생각해봤을 때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을 하면은 유튜브 네. 뮤직을 공짜로 줄게요라는 예. 것과 쿠팡을 가입하면은 쿠팡 플레이라든지 쿠팡 이츠를 공짜로 가입할 수 있게 해줘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분리해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는 건데 네. 해외에서는 유튜브 뮤직을 나눠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 해외에서는 예, 그러해서 그거를 끼워 팔기로 볼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됐었는데 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거 끼워 팔기로 봤던 거고 음. 이거를 끼워 팔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부분들은 네.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간의 경쟁이 있잖아요. 아, 뭐 멜론이니 예, 지니뮤직 이런 거.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끼워 팔기를 안 하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나눠서 팔리하고 있는 나라의 점유율의 어떤 변화와 예. 우리나라 같이 끼워서 같이 해야 되는 나라의 변화들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뭐 본질적인 부분이죠. 네. 어떤 상품을 끼워 파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서비스일 보면 수도 있고. 원래 가격이 있는데 이거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이렇게 뭐가 주냐 종이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데 네. 해외 사례를 다 보니까 우리 빼고 나머지 나라는 구글이 따로 팔아요? 예, 그냥 전체적으로 이것까지 붙어 있는 요금이 있고 아. 뮤직 스트리밍을 뺀 요금이 다 있어서 다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네. 우리만 왜 여기에 운영하고 있느냐? 아. 이거 끼워 팔기다. 선택의 여지도 없이 만든 거 아니냐라는 거고. 네. 선택의 여지도 없고 가격도 그러면 그렇죠. 더 그래서 이제 비싼 가격 거죠? 관련해서도 네. 이게 사실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프리미엄 구독료가 14,900원인데 네. 미국은 스트리밍 끼고 하는 거는 19,000원. 네. 또 그걸 빼고 볼 수 있는 단순한 광고만 뺄 수 있는 것들은 라이트 요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1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9,000원, 11,000원 이렇게 두 가지 요금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네. 묶어놓고 14,000원에 팔어 이렇게 돼 난 있으니까 근데 19,000원 내요? 그거 애플에서 수수료 내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애플. 아, 그래서 난 19,000원. 아, 왜 이렇게 귀찮은 게 많으세요? 아니, 이거 19,000원.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웹에서 가입하고 어플로 쓰면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예. 근데 핵심은 아, 오늘 열받아. 오늘 핵심은 예? 이 구글의 이 유튜브 영업 방식이 예. 뭐 좋냐 나쁘냐 해외 사례보다 우리가 차별적으로 좀 우리나라 소비자들 불리하게 돼 있냐 요게 예. 오늘 포커스는 아니고 예. 그래서 예. 치밀한 조사 끝에 우리 공정위가 이거 문제 있어. 음. 사실 이제 공정위가 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저승사자 아니겠습니까? 네.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네. 독점을 막고 이런 거를 사명으로 하는 정부 부처 아니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일단 문제 있어라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제재할 거야라고 해서 어느 정도 조사도 끝냈고 예. 제재가 목전에 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칼을 뽑아야죠. 음. 그런데 갑자기 뽑을까 말까 하던 칼을 집어 넣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제재하기 전에 네. 그 조사 대상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러면 셀프로 먼저 시정하면 안 될까요? 아, 예. 자진 납세할게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동의 의결 절차인데 스스로 자구책 잘못했습니다 반성문도 내고 그럼 요렇게 저희가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요렇게 조금 헌신하거나 출연하거나 공정시장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면 봐주시겠어요? 라는 자발적인 조치 계획서 같은 걸 내면 공정위가 칼을 뽑다 말고 아주 훌륭한 일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제재 안 해줄게. 네가 쓴 반성문에 네. 내가 동의한다. 이걸로 제재의 가름. 아, 이거 공정위가 원래 그렇게 착한. 아니죠.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구글이 낸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한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승사자가 돼야 되는데 어쩌다 칼을 뽑지도 않고 집어넣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칼을 뽑은 것과 같은 정도의 진짜 통렬한 반성이 담긴 반성문이 나왔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걸 봤더니 별게 없어요. 뭐냐? 우리가 앞으로는 잘 나눠서 할 거고 300억 정도의 약간 그 출연을 해서 그동안 이런 스트리밍에 강제로 끼워 팔았기 때문에 조금 저작권자라든지 등등등 해서 시장에 조금 무리가 있었던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 300억 정도 출연하면 어떨까요? 요 정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이 끼워 팔기를 가지고 시장에 미친 공정 시장 질서 저해가 네. 300억 정도에 해당하는 피해였냐? 그게 이럴 리가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 뮤직 사용자가 979만 명이에요.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1등하고 있던 멜론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 600만 명이에요. 3분의 2로 떨어졌어요. 옛날에 멜론이 1등이었죠. 1등이었죠. 네, 멜론, 지니 뮤직은 지니. 260만, 네. 플로는 176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저거 다 합쳐봐야 유튜브한테 이미 시장을 잠식 당한 뒤에요. 근데 이거를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시장을 잠식하고 뒤에 가서 300억 정도로 퉁치려고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거는 반드시 크게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아니 근데 이것도 뭐 물론 예. 당연히 좀 욕먹을 만한 일이긴 한데 멜론, 지니, 플로 이 회사들 여기도 예전에 저 보면 맨 저 통신사랑 같이 세트로 묶여갖고 멜론 몇 개월 무료 이런 식으로 그냥 하다 그냥 계속 이제 나중에 그냥 추가 결제되고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쉽진 않은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네. 끼워 팔기를 할 때 상품과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끼워 팔기를 하게 되면 원가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만약 이걸 서비스로 넣게 되면은 그건 마케팅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는 가입자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끼워 팔기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그리고서 구글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외 사례 없이 원래 유튜브 뮤직은 15,000원인데요. 저희가 그냥 유튜브 뮤직 서비스로 드리는 거라고 했을 때 이걸 법적으로 따지고 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데가 이제 국내에서의 시장 질서를 맞추는 거기도 한데 그 글로벌 플랫폼들의 어떤 독과점의 영향력을 좀 방어하는 역할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거 법적으로 니네가 이거 팔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 야, 딴 나라에서 해주는 거 왜 우리 안 해줘? 이거를 좀 더 점잖은 용어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대로 그동안의 어떤 그 경쟁 질서 위반을 통해서 시장에 미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은 100% 동의하고요. 네. 근데 이거 만약에 좋지 않고 아 그거 그냥 서비스래요라고 해서 그냥 눈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치를 해서 구글이 해외 수준 정도는 맞췄다라는 네. 부분들은 아 이런 식으로도 조치가 가능하구나라는 네, 거를 네, 좀 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건인 것 이제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멜론, 뭐 플로 또 저 지니 뭐 이런 데들이 그동안 피해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이런 유튜브 뮤직이나 이런 그럼요. 거에 굉장한 어찌 보면 불공정 거래 행위로.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동정심이 많이 좀 생길 법도 한데 별로 또 나는 이게 안 생기는 게.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예. 그렇게 해서 공정위가 세게 시정 조치를 하면 예. 상대적으로 보호받는 국내 업체들이 니들은 잘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데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거에 가기 전에 네. 공정위가 왜 첫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방망이가 무뎌졌느냐. 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정위가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네. 유럽의 공정위 사실 그쪽이 세거든요. 독과점 네. 방지 기구들이. 예를 하나 들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제재 사례 예를 들어보면 EU에서는 애플 관련해서요. 7,800억을 과징금을 내렸어요. EU가 애플에. 예, 메타 관련해서는 3,100억 넘는 뭐 과징금. 때문에요? 이것도 이 끼워 팔기보다는 제가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잘못한 거예요. 뭐 퇴로를 막아주는 거, 뭐 그런 것들 잘 안내하지 않아서 사실상 고객이 쉽게 나갈 수 있게 해지하기 못하게 힘들게 했다. 만들었다. 뭐 그런 것들 몇 개예요, 네, 사실. 네, 네. 근데도 수천억대 과징금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을 하면 이제 국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결국 힘없는 만만한 국내 업체들한테는 그렇게 세게 칼을 휘두르더니 진짜 공룡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공정 질서가 무너질 때는 네. 휘두르지 않으면 역으로 국내 업체들이 차별되는데 그렇지. 이게 뭐 말이 되느냐? 요게 이제 하나고요. 네. 이 정도만 해도 저희가 안 가져왔을 텐데 한 건이 더 있어요. 뭐죠? 예,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네. 그동안 이제 뉴스가 많았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그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택시 뭐 이런 카카오 거, 택시 카카오 대리 뭐 그 이런 거. 앱 있죠. 예. 이제 우리도 편리하게 쓰지만 쓰죠. 택시 기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거기에 당연히 가맹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가맹한 택시에 관련해서 유리하게 코를 몰아주고 네. 유료 가맹이 안 된 택시를 배제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그럼 이것도 망이라는 독점적 지배권을 이용해서 차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맹된 예. 택시 아니면 막 저 멀리서 막 15분 걸리게 막 배차해주고 그렇죠. 가맹 택시들은 막 바로 예. 앞에 2분짜리 해서 또 또 우선 배차해주고. 안 해줘요. 돈 안 된다고. 네, 아, 그래요? 돈 빼고 그렇지. 적당하게 이제 정확해요. 나오는 것만. 돈 되는 건 그쪽으로 해주고 오히려 돈 되는 너무 거- 가까운 거는 또 일부러 멀리 해주고. 예. 약간 이런 식의 조치를 했다라고 예, 공정위가 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해서 예. 이미 이거는 제재를 했어요. 그래서 271억 과징금을 이미 부과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거 부당한데요. 이러고 소송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2심 판결이 이 3일 전에 나왔는데 네. 예, 공정이 전부 패소가 나왔어요. 뭐요? 시정 명령도 다 취소해라. 그리고 과징금 271억 부과한 것도 전부 왜? 취소해라는 공정위가 뭐 잘못 본 거야 아니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판결문 우리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를 분석할 수 없는데 판결문 핵심은 이거예요. 공정이 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망 관련해서 다른 사람 차별했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볼 만큼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게 일단은 판결문의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정위 관련한 얘기를 좀 이참에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리가 보통 삼심제를 취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네네. 근데 이제 공정위는 공정위가 낸 첫 번째 제재 조치가 공정위에서 의결되잖아요. 그게 사실상 1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불복하면은 행정법원으로 가는데 고법으로 가서 2심으로 갑니다. 행정소송을 다투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제 말씀은 공정위가 왜 이 시장 내에서의 마치 이 시장에서의 검사, 시장에서 조정사자로 불리냐면 실제로 1심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뭡니까? 검사처럼 철저히 아니 너 검사라고 하면 또 갑자기 검사가 아무튼 재판부처럼 예. 엄중하게. 실제로 네. 자기네들이 준 사법기관의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증거를 준비하고 네. 예리하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완전 패소했다는 건 뭐예요? 아예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부분 패소도 아니고 이 정도로 칼날이 무뎌졌다는 게 지금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 힘센 외국 기업에게는 칼 뽑지도 못하고 합의해줬고 우리나라 기업에게 세게 휘둘렀는데 그것도 사기업 하나 아닙니까? 여기한테는 철저하게 지금 되치기를 당해서 완전 패소하는 모양. 모양 완전 빠지네.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 저승사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시장 질서가 마지막에 가서 지켜지겠느냐. 공정이 정신 차려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은 좀 취재를 좀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판결문도 이제 구해서 어제 다 읽어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사건의 맥락을 좀 보시면 그러니까 박신동 평론가님 말씀 정확히 저도 공감하는 게 있고요.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었는지를 보면은 대통령 보시기에 보기 안 좋더라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뭐였죠? 그 대통령의 민생 투어라 그래가지고 예. 현장에 나가가지고 불만이 뭔가 있다 그러면은 그럼 대통령은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오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살펴보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개선을 네.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 대통령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 거기에 웹툰에 쫙 그냥 거기를 다다다다다 털은 거예요. 그리고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이번에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 했을 때 왜 부실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연원을 살펴보면은 네. 여기서는 자기는 이거 했습니다를 보여주는 게 자기의 그때 미션이었어요. 진짜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보다는 대통령 보시기에 안 좋더라에 카카오 대해서 택시 때려 잡았습니다. 요거 보여주는 게 목표였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럴 거면 제대로 하든가. 예. 근데 그것도 안 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결국 법원에서 보기에 야 이거는 법적으로 판결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증거가 부족해? 라고 해서 돌려보내게 된 그러니까 그 거거든요. 알고리즘 자체가 그러니까 가맹 택시한테는 더 우대해주는 이게 없었다는 거야? 아니면 있었는데 없었다라는 것도 증명 못한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거 되게 기사 많이 났었는데.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한 2시간만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있어 없어 그 알고리즘. 아 근데 맥락이 좀 있어요. 네.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은 택시를 잡을 때 네. 가까운 거리를 좀 안 잡아 주려고 그러잖아요. 예. 가까운 거리면 예, 내가 예. 뭐 500m 가는 거면 가능하면 택시 기사분들은 좀 별로겠죠. 그렇죠. 예. 근데 가맹 택시 같은 경우는 그냥 잡혀요. 고를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예, 예, 예. 자동으로 잡혀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리고서 조건이 뭐냐면은 콜을 골라 잡지 않는 배차 승낙률이 높을수록 더 좋은 콜이 잡히게 되는 구조예요. 아,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럼. 사실 일반 가맹 택시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아무 차나 이렇게 아무거나 승객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잡아주면은 네. 잘 가긴 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가맹 택시 같은 경우는 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배차 무조건 승낙률이 잡히고. 높아요. 아.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입증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예? 훨씬 더 정교하게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람 잡아가지고 예. 2년만 감옥에 갔다가 구속됐는데 나중에 전부 무죄로 풀려나면 이거 진짜 생사람 잡은 거 아니에요? 네네. 정말 무능하게 수사하고 무능하게 기소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공정위가 한 사건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엉망진창이니까 이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정부 내에서도 지금 얻어 터지고 있어요. 뭐냐면 2020년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네. 소위 말하는 불공정 시장 행위 중에서 담합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우리가 짜고 가격 맞추고 네, 이런 거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불공정 행위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합의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20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격을 서로 짜자 이런 거 말고 네. 우리가 야 너는 얼마 할 거야, 나 얼마 할 거야 이렇게 정보만 교환해도 그걸 담합으로 본다라는 게 규정 법이 바뀌었어요. 네. 정보 교환 담합행위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예. 그 법이 생기고 나서 그 조항을 첫 번째로 적용한 사례가 요새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은행들입니다. 은행들. 예, 좁혀서 말하면 4대 은행인데 예를 들어 은행들이 담합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야 LTV 70이야
이거는 정부의 입장이죠. 지도고 행정 가이드라인이니까 지킵니다. 네. 그러면 다 70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70까지는 주지 말라는 건데 너 실제로 70 할 거야?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옆에 은행한테 물어보는 거야. 65. 너 실제로 어떻게 할 거니? 우린 60에 맞출 거야. 보수적으로 하래.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정부 이쁘게 예, 예, 보는 예. 나는 그럼 61 정도 할까? 어.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할지를 물어본 거예요. 아. 공정위가 이 법이 생긴 이래로 이거 네. 최초 사례다. 예. 니네들끼리 서로 얘기했지. 이거 정보 교환 행위고 이거 준 담합이야. 이거 우리 제재한다라고 지금 현재 중시 중이에요. 네. 아무튼 우여곡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이 야 너가 감히 금융권에 있는 내 새끼들을 건드려라고 하면서 공정위 자제해라고 대놓고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아, 이복현이 근데 아직도 안 그만뒀어요? 안 그만뒀어요. 6월 6일까지입니다. 예. 아, 사표 내지 않았어요?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를 수리되지 하고 않았죠. 있죠.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 네. 이것도 공정거래법 자체를 따져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오죽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위와 이 신뢰와 실력이 땅에 추락했으면 물론 금감원은 정부는 아닙니다만 예. 주는 정부라고 쳐주고 같은 정부기관 내에서 야 공정위 자제해 은행 가지고 건드리지 마. 자중에 너가 지금 은행들은 내가 낸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애들이야. 정책에 협조했을 뿐이야. 이게 어떻게 공정질서 위반이야?라고 하면서 대놓고 현재 면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공정위가 엉망진창이 여기저기서 됐다는 두드려 얘기예요. 맞고 뭐 실수하고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 사기업 그러고 하나 있다. 잡았다가 전부 무죄로 되치게 당하고 외국 기업한테는 칼 뽑지도 말도 못하고 못하고. 같은 정부 부서 내에서도 그거 아니야라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듣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조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공정위가 예. 왜요? 기존에 조사 능력이 탁월했어야 되잖아요. 네. 아까 기자님 말씀처럼 굉장히 면밀하게 이게 면도날처럼 파고들어야 예, 예. 대책을 안 당하는데 네. 조사 쪽과 정책 쪽을 분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쪽 인력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조사 건수도 줄었고 조사하기에도 상당히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이 집중도랄까 깊이 파고드는 게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로도 나오는데 2020년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3년 동안에 지금 약 2,300건 정도를 처리했다는 거예요. 공정위에서. 근데 네. 문재인 정부 때 연평균 사건 처리 건은 약 3,000건. 3년 동안 예. 300건 했는데 이게 연평균 2,300건을 처리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연평균 3,000건 정도를 처리한다는 거예요. 조사 인력이 많아서 많은 건을 처리하면서 단련도 되고 이것도 실적도 좀 쌓이고 이렇게 예. 해서 조사에 충실도 있겠는데 지금 조사와 정책 인력을 분리하고 정책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조사에 협조도 하지 말고 관여도 하지 말고 지원도 하지 마 이렇게 되니까 정책 관련한 얘기를 딱 입안하고 이건 이런 취지야라고 조사 쪽과 커뮤니케이션도 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역량이 다 다운그레이드 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이참에 들여다봐야 된다. 그거 왜 그렇게 조사를 잘 못하게 한 거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정부가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아, 좀 들은 있습니다. 얘기가 좀 있어요? 네. 네. 그게 어떤 거냐면은 행정기관이라는 거는 사법기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착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정거래라는 거는 그 그레이 존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난 정부에서는 그 자바라가 있습니다. 자바라. 아. 잡아라가 뭐야? 아니 나쁜 놈이면 잡아야지. 잡아야지. 그럼 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는 착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레이 존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경쟁을 있죠. 하다 예, 보면. 예.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서도 위에서 바라는 게 야 나쁜 놈 처벌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일단 잡아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 조치하고 사법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건데 아. 형사벌이 있고 행정법이 있을 때 형사벌에서는 착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만 있지만 네. 때로는 행정벌에서는 좀 잘못한 것 같지만도 다음부터 그러지 마 똑바로 해라고 해서 넘어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든 뭔가 나쁘다고 지적이 되면은 그걸 어떻게든 조치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리하게 되고 그럼 더 많이 행정 소송이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 원래 당사자가 납득을 못하면 또 소송을 하게 되잖아요. 네. 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또 그거를 돌려보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공무원들이 그 제재를 세게 하는 거는 차라리 쉽습니다. 근데 약하게 해주면 너 봐줄라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적절하게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건데 네. 오히려 좀 쉬운 강한 제재를 남발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정위는 그러니까 디지털처럼 일령이 아니고 그렇죠. 1부터 10까지 다양한 컬러가 이렇게 쭉 그라데이션이 돼 있는데 그래서 아주 나쁜 놈도 있고 아니면 아주 정말
나쁜 것 같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하는 거니까 요 정도 제재로 넘어가야 될 것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등급이 좀 있는 건데 예, 그리고 형사벌 받아야 되는 사람은 예. 사법기관으로 넘기는 거죠. 그렇겠죠. 예, 예. 네, 그런 것을 다 그냥 마치 검찰처럼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는 거군요. 예, 예. 아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할 때 늘 네. 말씀드리는 게 뭐 미국이 더 수익이 높냐 낮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예. 사실은 우리 시장을 최근 3년간 한 48% 투자자분들이 떠나셨어요. 음흠. 꼭 주식시장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자본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나머지 시장 전체가 네. 시장 전체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시장을 가꾸는 부서, 시장을 단속하고 제도를 만들어가는 부서 네. 여기가 흔들리면은요 그냥 다 흔들린다고 보면 돼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공정위의 이 최근에 약간 이 부진, 무능 또는 이렇게 비판받아야 될 부분들이 네. 있어서 한번 저희가 이렇게 좀 좀 짚어봤습니다. 공정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예. 말씀을 이제 두 분이 주셨고요.